그리고 저 오늘 들고 오진 않았지만 제가 들고 있는 가장 특이하고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배터리는 그 대표적인 기능이에요. 배터리인데 허브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USB 허브에 SD 카드 꽂고 심지어는 SSD까지 넣을 수 있어요. 2테라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업버전돼서 8테라까지 꽂을 수 있게 제품이 업그레이드 됐긴 했지만 완전히 데이터 백업용. 그러면 SATA 케이블이 들어있다는 건가요? 안에 내장 그 PCB에 아예 붙어 있어요. 원모듈로 되어 있고 배터리 LG 그 그램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1000mAh가 넘어요. 1000mAh가 넘 2만 용량으로 치면 2만이었죠. 그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있는 최대 용량을 꽉 채웠어요. 100W씩. 그랬는데 그 배터리가 생긴 게 완전 맥북 프로 16입니다. 15. 맥북 프로 15. 디자인 납작해요. 디자인이 거의 맥북이랑 거의 비슷했어요. 지금 나오는 ARM 베이스의 그러니까 M1, M2 베이스의 맥북이 아니고 과거의 애플 시리즈의 그 위에 이 OLED로 펑션되어 있던 맥 시리즈 있었잖아요. 네. 그거랑 디자인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거에 심지어는 옆에 그 전용으로 얹혀놓고 바로 꽂을 수 있게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USB 2개 달린 전용 잭이 있었어요. 커넥터가 있어서 연결을 하면 너저부지하지 않게 배터리를 추가하고 굉장히 깔끔하게 맥북을 쓸 수 있는 맥북에 뭐 거의 특화된 배터리라고 봐도 무방한데 워낙 그 동영상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크리에이티브하게 뭐 작업하고 하시는 분들이 맥을 많이 쓰시는 데다가 색상 때문이거든요. 컬러 때문에. 그죠. 그러고 그 작업을 밖에서 하시니까 배터리가 모자란 거예요. 늘 부족하죠. 늘 모자라요. 맥북은.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아주 열광하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했는데 그 전에도 그렇게 이렇게 AC 타입 달려서 맥북을 쓸 수 있게 나와 있는 큰 용량의 배터리도 있었고 그 동일한 컨셉의 AC 없이 맥북에 다이렉트 연결하는 큰 용량의 배터리도 여러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이 가장 크게 인기를 얻은 건 방금 얘기했던 디자인. 네. 디자인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용자 편의성, UI도 편했고 특히 SSD와 허브가 같이 있어서 뭔가 이거 하나 사면 그거 하나로 꽤 많은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생산하시겠다고 가셨다가 트러블이 생겨서 이런저런 트러블이 생겼어요. 처음에 자기가 원했던 디자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고 또 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저런 부품들을 수급하는데 문제가 생겼었고 또 수급해서 왔는데 요구사항이 안 맞았었고 그러니까 이제 불량품도 오고 막 이랬던 거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었고 기획을 하신 분은 서양 사람 여러 서양 사람이 묶여 있어요. 유럽 사람, 미국 사람. 기획하신 분들은 그렇게 팀이고 제조를 중국에서 하겠다고 가셨으니 잘 안 됐죠. 뭐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인증하는 것도 문제, 부품 수급도 문제, 없는 걸 만들려니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품이 있는데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물량 수급이 안 돼서 원가 조절이 안 되니까 또 기성품을 써야 되는데 기성품을 안 맞고 그래서 그거 타협하는 문제. 그래서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4년에서 5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굉장히 딜레이가 저도 많이 그 정도 기다리고 받았는데 작년에 받았거든요. 거의 5년 넘게 기다렸어요. 실제로 사용해 보신 거 어떤가요?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처박혀 있어요. 그 사이에 안타깝게 맥북이 떠나셨거든요. 수명을 다 하셨습니다. 그 맥북에 쓰려고 똑같은 맥북의 디자인 15버전을 구매를 했는데 맥북은 가셨어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 얘기죠. 5년 지금은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이서스 걸 쓰고 있는데 그거 보내고 이거 쓰고 있는데 안 맞아요. 호환을 하시면 배터리 용량이 안 맞아서 맥북은 86W 용량 충전받아서 쓸 수 있는데 얘는 걔는 150W 200W예요. 용량이 안 되죠. 배터리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박아놨어요. 지금은 처분도 못해요. 필요한 사람이 없었어? 필요한 사람은 그때 다 샀죠. 지금은 추가 구매인데 지금은 제품이 또 업그레이드돼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맥북에 맞춰서 또 디자인도 살짝 바뀌어가고 계시고 현재는 맥북을 쓰고 있는 분들한테 팔았는데 국내 아마 그 유저들은 다
저처럼 인디고고에서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선구매를 다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 네. 제품도 저는. 보여드렸던 것 같긴 한데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갖다 보여드릴게요. 네. 무거워서 안 들고 왔는데 아, 그래서 하긴 그렇겠어요. 이제 이것도 4만 암페어 이거의 절반인 그쵸, 건데 그쵸. 그걸 펴놓은 문제는 거니까. 이거를 펴놨으니까 좀 느낌상에서는 가볍겠지만 실제 무게는 무거울 것이고 그리고 2kg 딱 맥북 무게예요. 그러니까 맥북을 두 개를 들고 다니는 다니는 꼴이죠. 그러면 근데 휴대용이 아닌 그렇죠. 거치용 맥북이 되는 거네요. 북이라고 하면 안 되겠군요. 안 되죠. 맥 데스크탑이 되는 맥 거예요. 데스크탑이 되는 거죠. 자, 배터리 문제로 배터리에다가 네. 배터리가 끊겼습니다. 마저 짧게 얘기할게요. 지금 추세는 이제 그렇게 여러 기능들이 추가되는 허브에 배터리가 추가되든 또는 이렇게 애플워치나 이런 것처럼 특수한 기능들, 소비자가 요구하는 기능들을 찾아서 넣든 이런 게 있고 최근에 이제 모바일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모바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크리에이터들이 많잖아요. 크리에이터들뿐만 아니고 되게 다양한 형태 직업들이 있어서 의외로 이동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배터리가 들어있는 형태의 기기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품들이 나오면서 거기와 연관된 보조 배터리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확장되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에그라고 그래서 그죠. 네? 네. 모바일 디바이스 중에 가장 대표적인 휴대 공용 장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데이터를 쉐어할 수 있는 그 에그에 들어있는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 쓰는 건 되게 오래됐어요. 그죠. 근데 에그 말고 집에서 쓰는 와이파이 그죠. 공유기. 와이파이 공유기가 집이 좀 크시거나 층이 여러신 분들은 와이파이 공유기 하나로 안 돼요. 저 메쉬로 메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개 쓰잖아요. 그래서 메인은 케이블에 연결돼 있고 서브로 쓰는 녀석들이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들고 다니면서 쓰는 되게- 타입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몇 개 이렇게 선보이기도 했고 또 개발하고 있다라는 뭐 이렇게 멘트를 날리시는 회사분들도 블로그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거기에 들어있는 보조 배터리를 거기에 들어있는 배터리를 보조 배터리처럼 내 노트북이나 이런 데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허브에 에그 같은 기능을 넣어서 와이파이 확장기이면서 그러니까 라우터이죠. 무선 라우터이면서 보조 배터리에 허브 기능까지 있는 전부 다 내는 올인원 타입도 있고 아직도 모자른 것 같아요. 뭔가 더 붙을 것 같아요. 더 붙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거고 제가 본 거의 가장 끝판왕은 나스라고 여러분들의 집에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백업 용도로들 꽤 쓰고 계시잖아요. 그게 모바일 나스가 이제 최근에 등장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 제품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품화가 곧 될 것 같은데 그 모바일 나스의 대부분은 이제 제안을 하신 거 보면 하드가 아니고 SSD예요. SSD가 크기도 작고 전기를 많이 안 먹으니까 속도도 빠르고 그 SSD를 여러 개 넣어서 멀티하게 쓰시는데 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자인은 여러 타입이 있어요. 그걸 만드시는 분들의 어떤 기호에 맞춰서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되고 있는데 그 나스도 들고 다니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형태이다 보니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 배터리가 면적과 부피가 있다 보니 당연히 용량이 큰 녀석이고 또 나스에 연결하는데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지만 유선으로 썬더볼트나 USB 4 타입으로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공유받으니까 거기 또 뭐가 들어있어요? 충전 전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공급 받으면서 데이터도 무선보다 빠르게 그런 용도로도 나스를 최근에 많이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게 무선 서브로 뭘 배터리를 들고 다녀야 된다라는 시장은 날이 갈수록 더 확장이 될 거고 수요는 증가할 것 같아요. 나의 기호에 맞는 제품들도 커스터마이즈 되는 제품들 더 많이 등장할 거고 차지는 나올 건데 이거의 끝판왕은 사실 전기 자동차다. 아, 그죠. 내가 타고 다니면서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용량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리비안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전기차를 보면 그 차는 아예 차를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 그런 사람들을 목적으로 용도로 두고 타겟으로 두고 차를 설계를 해서 우리 아이오닉이나 이런 차들과는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배터리를 활용할 수 있게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개발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에 아예 보조 주방 캠핑 가셔서 음식 해 먹을 수 있게 전기 차에 인덕션이라든지 원래는 트렁크예요. 보조 트렁크인데 거기에 맞게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넣어놨어요.
옵션을 선택하면 그걸 넣을 수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차 트렁크 뒤 리드에 보조 배터리 꽂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아예 있고 또 옆구리, 앞에, 트렁크 안에 온갖 군데에다가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넣는 거예요. 그냥 거대한 보조 배터리인데 거기에 바퀴를 달아서 휴대성 극강화 시킨 거죠. 이거를 휴대성이라고 해야 될지 엄청난 모빌리티예요. 뭐 저도 휴대성이라는 말을 뭐 거기다가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모빌리티 자체가 이제 보조 배터리화된 배터리화된 그러니까 사실상 저희가 전력만 있어도 어디서나 좀 생활을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기차도 이제 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왔다. 그 우리나라의 그 현대에서 얘기하는 V2L이라고 하는 캠핑 가서 이 차에 달려있는 배터리를 가전제품이나 캠핑용품 돌리는 데 쓰라고 인터페이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전압을 맞춰주거나 그 컨버터를 해주는 건데 그 기능이 리비안이나 다른 그 미국에 있는 SUV 말고 픽업들은 대부분 이제 거의 달려나가는 추세예요. 리비안이 제일 먼저 했다고 봐도 무방하고 그 컨셉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보고 많은 회사들이 따라하고 있는 거죠. 현대나 국내 기아도 이제 아마 그런 컨셉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V2L보다 좀 더 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유럽의 일부 좀 많이 앞서가시는 분들은 배터리 개념을 좀 바꿔서 발전 개념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배터리도 어떻게 보면 환경 정해의 물질이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옷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섬유를 옷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걸어다니면 전력이 나와요. 평상시에 이거 연결을 안 하면 소모되는 전기고 거기 이렇게 주머니에 이제 포트가 있어서 충전하는 핸드폰을 꽂고 주머니 넣어놓으면 제가 움직일 때마다 충전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자전거 발전기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발전기는 발전 모터를 거꾸로 돌린 거니까 그런 기관이잖아요. 근데 얘는 섬유 자체가 그런 움직임을 뭔가 인식을 해서 전류를 발생시키는 건가요? 정전압. 그러니까 전이차에 의해서 전기가 스스로 생성되는 섬유인데 그런 섬유들이 이제 개발된 지 꽤 오래됐는데 활용처를 못 찾고 있다가 드디어. 상업적으로 그 군대나 무슨 특수한 전기, 특수한 시설 이렇게 B2B나 B2 뭐 군대는 M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여튼 B2M이나 B2C가 아닌 그런 쪽에서는 제법 썼는데 그 B2C로는 참 넘어오기가 힘들었던 기술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력이 빨리 충전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많이 활용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최신화가 되면서 전력도 좀 더 올라갔고 많이 빨라진 상태로 충전이 되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까지도 이렇게 최신화된 정보까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드렸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제가 그 할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마무리됐습니다. 네. 이렇게 만약에 아저씨 1님의 얘기를 제가 전에 듣다 보니 제가 나중만 되면 저도 다시 카푸어로 살기가 한번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오잖아요. 저는 도전할 거예요. 저는 전력만 있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튼 여기까지 저희 이제 보조 배터리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같이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 주 주제를 어떻게 지금 정해볼까요? 아니면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안녕으로 할까요? 일단 뭐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고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한번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아저씨들 새 아저씨들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